안녕하십니까. 기계설비법에 따라 고시된 유지관리 기준에 의해서 새롭게 추가된 업무 중에 하나가 성능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성능 점검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성능 점검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외주가 나가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성능 점검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성능 점검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능 점검이 진행되고 나중에 받아본 성능 점검 보고서의 내용이나 수준이 당초에 기대와는 달라서 실망을 하시거나 종종 마찰도 빚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성능 점검과 관련된 서류들의 작성이라든지 내용의 구성, 그다음에 세부적인 그 성능 점검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시는 담당자께서 미리 사전에 이제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만 나중에 성능 점검 업체가 선정돼서 들어왔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공유를 해서 보다 충실한 내용의 그 성능 점검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성능 점검을 통해서 우리 시설물의 어떤 문제라든지 개선 사항을 찾아 나가는데 이 성능 점검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능 점검과 관련된 서류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능 점검 계획서가 있고요. 성능 점검 표가 있죠. 그리고 성능 점검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고시의 내용에 맞춰서 그리고 현장의 실정에 맞춰서 나름대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양식의 내용들은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능점검 계획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성능점검 계획서는 아마도 대부분의 현장에서 성능점검을 발주내시면서 성능점검 보고서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것으로 저도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이 계획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 성능 점검을 발주내시는 그 우리 유지 관리자 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이 계획서를 좀 직접 사전에 작성을 하셔서 성능 점검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업체가 선정돼서 들어오면 그 업체에게 성능 점검을 이렇게 진행하라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실 때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능 점검을 어쨌든 또 발주를 내시려면 관리소장님이나 또 건물주나 이런 쪽에 이제 결제를 받으셔야 할 텐데 그 결제 받을 때 이런 계획서가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모양새도 좀 보기 좋고요.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처리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 성능점검 계획서를 직접 작성을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먼저 이제 표지는 몇 년도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시설의 사진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성능점검이 진행된 그 월가,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이름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제 성능점검 계획서는 성능점검 관련된 기준이나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서술을 좀 해놨고요. 두 번째는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 그 대상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올해 이러이러한 그 설비들에 대해서 성능 점검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사전에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네 번째는 각 시설물별로, 설비별로 어떤 내용으로 성능 점검을 할지에 대한 성능 점검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고시에 첨부 별점 자료로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좀 내용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제가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점검 일정이나 시행 계획 같은 부분들을 담아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시면 되겠죠. 먼저 그 성능 점검 관련된 기준 및 근거입니다. 그 우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되어 있는 부분 중에 그 성능 점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넣었는데요. 특별히 더 추가하실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 내용 그대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성능 점검 계획서의 그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7조에 이제 나와 있죠.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 성능 점검 계획서는 성능 점검 업체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관리 주체가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뭐 모든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 일을 처리하는 당사자가 자기 업무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론 및 냉방 설비의 성능 점검 주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되 냉방 설비와 난방 설비를 구분해서 경년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부분, 1년마다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점검 대상 건축물이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점검 결과의 기록이나 보존에 대한 고시의 내용들, 그 다음에 성능 점검 기록을 나중에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성능 점검을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관련 근거를 좀 적어놨고요. 성능 점검을 이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어놨고요. 성능 점검 대상 장비 및 수량 산출 기준에 대해서 이제 고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옮겨놨고요.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올해 어떤 장비들을 해야 된다. 이제 뒤에 그렇게 이제 내용이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설비법이나 기계설비법 시행령의 성능 점검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성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대한 규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뭐 그에 이제 성능 점검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해당 시설의 특수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작성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능 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인데요. 성능 점검을 받는 우리 건물의 현황, 건물명과 주소, 그 다음에 건물의 개요, 동, 용도, 뭐 면적이라든지 층수 이런 건물의 기본적인 이제 개요죠. 그 다음에 뭐 대지 면적, 준공 시기. 준공 시기는 이제 법 적용의 시점이 되니까 뭐 이 부분도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주체, 건물주 측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죠. 그 다음에 전경사진.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장이 넘어가면 뭐 2장, 3장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점검을 받아야 되는 대상 기계 설비에 대한 현황들을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장비들의 장비마다 또 용량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량이 있고 장비 번호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올해 대상이 되는 그런 장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장비 수량이 많으면 이제 2장, 3장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기계설비 성능 점검의 내용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고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먼저 기계설비 시스템의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지관리 지침서가 적정하게 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서류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성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도서라든지 운영 매뉴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사용전 확인표나 성능 확인서, 안전 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 이런 부분들 이제 서류가 요 근래에 준공되는 앞으로 준공되는 그런 건물들에서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서류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에 대해서 성능 점검표를 바탕으로 성능 점검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능 점검 대상 현황표에 각종 장비들의 기준 설계값이나 수치와 측정값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개선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계 설비의 내부 연수에 따른 노후도를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제 성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성능 점검을 통해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성능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성능 점검표의 각 사항에 따른 부적합 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냉난방 설비 등 이제 에너지 사용원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의 추이라든지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 세 가지 사항 말고 우리 시설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성능점검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미리 이 부분을 이제 넣어서 입찰을 보실 때 제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특별히 유난히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고장 나거나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서에 미리
추가를 해서 언급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시설물별 그 성능 점검표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성능 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죠. 우리 고시에도 보면 각 장비마다, 설비마다 성능 점검표가 예시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점검 항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고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약간 양식도 좀 바꾸고 일부 내용들을 좀 조정을 했는데 큰 틀은 변함은 없고요. 고시에서는 이제 냉동기면 냉동기 한 장으로 지금 이제 그 예시가 되어 있는데 냉동기도 이제 뭐 터보 냉동기냐 흡수식 냉동기냐에 따라서 당장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뭐 보일러도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장비 사양에 따라서 이 점검 내용들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능 점검 업체가 알아서 잘 조절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또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미리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능 점검표 윗부분에 그 장비 번호하고 이제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그 장비 사양에 대해서 좀 적도록 추가를 했고요. 용도에 대해서도 좀 적도록 그렇게 좀 추가를 했습니다. 터보 냉동기의 뭐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시설물별 성능 점검표에서는 뭐 냉동기뿐만 아니라 이제 성능 점검을 해야 되는 그 장비들에 해당되는 성능 점검표들을 쭉 발췌를 하셔서 여기에 이제 쭉 첨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비 점검해야 되는 장비가 뭐 50대면 50장의 성능 점검표를 50장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죠. 동일한 장비 사양의 장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검표들을 이제 첨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성능 점검 일정 및 시행 계획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이 일정 및 시행 계획은 이제 제가 양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먼저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성능 점검을 발주내기 이전에 결제를 받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언제쯤 성능 점검을 할 것인지 그래서 성능 점검 보고서를 언제쯤 받아볼 것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전에 업체들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더니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지금 견적이 들어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제를 받는 그런 양식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성능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 양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과 보고서 제출 그 기한, 그 다음에 업체에서 견적 들어온 그 현황, 그 다음에 그 업체들의 그 견적서를 이제 뒤에 첨부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성능 점검 계획서를 이 5번까지 작성을 사전에 하셔서 관리소장님이나 건물주에 결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제를 받아서 성능 점검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성능 점검이 진행되게 되면 그 성능 점검 업체에게 이 5번의 그 부분들을 그 업체의 내용에 맞춰서 새로 수정해 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뭐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수정을 하시면 되겠지만 아마 성능 점검표 정도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능 점검을 수주한 업체가 자기들이 이제 일정을 최종적으로 시설팀과 협의를 해서 이때쯤 하겠다. 그 다음에 보고서는 그래서 언제쯤 제출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성능 점검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데 선정된 업체의 그 현황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고 기술 인력 투입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성능 점검 장비는 어떤 걸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일정표 같은 거를 좀 더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중간에 주말에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라든지 아니면 또 시설의 그 운영 일정에 맞춰서 어떤 때는 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일정이나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넣은 다음에 또는 그 발주처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성능 점검을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좀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성능 점검 업체에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서 그 착수계처럼 성능 점검 하기 전에 시설 관리팀에 제출을 해서 또 그 자료를 유지관리자분께서 이제 접수를 받아서 사전에 이제 관리소장님이나 건물주에게 보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고시에 보면 성능 점검자 안전 확보나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작성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성능 점검 계획서에서 성능 점검을 받을 각 장비들의 성능 점검표를 첨부해 놓자고 했는데요. 이 성능 점검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시에 나와 있는 성능 점검표가 현장의 여건이나 장비 사양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좀 조정을 해봤고요. 큰 틀의 내용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서 몇 가지 내용들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위에 양식이 약간 좀 세부적으로 수정을 했고요. 냉동기인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이제 큰 내용들은 잘 잡혀 있고요. 냉각수나 그 냉수 연결배 간의 압력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서 적도록 이렇게 했고요. 오일 윤활유의 온도라든지 압축기 모터의 온도, 압축기 모터의 온도는 이제 측정하는 게 이제 큰 무리는 없는데 오일의 온도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해서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적는 부분과 성능 점검한 그런 현황 사진을 첨부하는 부분들은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냉동기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을 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COP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이 양식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점검 업체가 별도로 이런 COP나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를 뒷장에 이제 첨부를 하면 되겠죠. 뒷장에 첨부를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앞서 본 거는 이제 터보 냉동기, 일반 냉각 탑과 연결된 스낵식 이렇게 터보 냉동기에 대한 부분이고, 요 근래는 이제 무급유 마그네틱 그 방식의 터보 냉동기도 많이 있죠. 이제 이런 데도 인버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냉식으로 된 그런 그 터보 냉동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또 실외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냉매 관련된 부분 좀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류 냉동기, 그 다음에 왕복동식 냉동기,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냉동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냉매 그 증기식 냉동기들에 대한 성능 점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는 또 저런 터보 냉동기와는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항목들을 조금 더 넣습니다. 뭐 진공 펌프라든지 냉매 그 용액 펌프, 진공 펌프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흡수기 증발기, 지역난방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난방 중원수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성능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하도록 그 내용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뭐 증기식인 경우에는 또 거기 관련된 부분, 또 가스 직화식인 경우, 흡수식 냉온수인 경우 번호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넣었고요. 뭐 여기도 이제 COP라든지 에너지 사용량 관련된 그 추가적으로 정리하는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뒤에 첨부하면 될 것 같고요. 냉각탑도 이제 개방형 냉각탑과 밀폐형 냉각탑으로 이제 크게 나눠서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지금 이 보시는 이제 성능 점검표가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시설물 현황표, 그 다음에 유지관리 점검표,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장비마다 몇 가지 그 있는 그 큰 사양들에 따라서 이제 그 점검표나 현황표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해서 작성을 했었는데, 그것과 같은 패턴으로 같이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시설물 현황표, 유지관리 점검표, 성능 점검표 세 가지가 각각의 그 장비 사양에 맞춰서 쭉 같이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성능 점검표도 정리를 했습니다. 추결조도 그 아이스 온콜 타입이라든지 아이스 캡슐 바 타입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점검표를 이제 따로 정리를 했고요. 뭐 큰 틀에서는 성능 점검표 고시된 내용에 그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성능 점검 금액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각 시설에서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이제 불필요하게 너무 세밀하게 하거나 부담을 줄 정도로 뭐 할 필요는 없어서 일부 좀 빠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장비 성능과 관련해서 이 부분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만 조금 더 추가해 넣습니다. 수열조에서 이제 아이스 슬러리형, 그 다음에 이제 수축열조도 요즘 있죠. 그래서 수축열조 같은 부분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에서는 이제 증기 보일러. 고시에 있는 내용이 뭐 대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잘 되어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유지를 했고요. 온수 보일러 있고, 캐스케이드 보일러,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보일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교환기에서 그 판형 쉘앤 튜브형 열교환기 가 있는데 이제 컴팩트 유니트 같은 경우는 펌프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펌프나 전동 밸브 관련된 부분들 추가로 더 점검하도록 그 내용들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급탕 탱크라든지 순간가
이런 것들도 좀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성능 점검표를 따로 이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팽창 탱크는 뭐 밀폐형 팽창 탱크에서는 이제 내부 봉입 가스의 압력이 확인이 반드시 좀 필요하죠. 안에 가스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추가해 놓았고요. 팽창 기체 분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펌프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추가로 넣었습니다. 압축 공기식 팽창 탱크는 컴프레셔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도 순환 펌프 있고 뭐 몇 가지 타입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넣으면서 고시에는 이제 유량 양정 뭐 동력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항목이 한 줄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성능 점검했던 업체들 자료들을 보면 뭐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치로 일일이 꼼꼼하게 잘 적어가면서 하는 업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업체들은 그냥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거나 또는 뭐 그냥 적합 이렇게 해놓은 경우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량도 이게 어느 게 적합이고 어느 게 동그라미인지 그 기준이 사실은 지금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설계 유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는 적합한 걸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실제 성능 점검을 하면 이 유량이나 양정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때그때마다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유량이 너무 많으면 밸브를 닫으면 성능 점검하면서 바로 그 유량에 대한 그 수정이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X 쳐놓고 나면 나중에 시설 관리자가 유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그때는 이제 초음파 이런 게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펌프 관련된 부분은 이 유량 양정 동력을 각각 분리했고요. 여기에 수치로 기입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량이 설계 유량이 얼마인데 실제 지금 운전 유량이 얼마더라 측정한 값을 기록을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신빙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차이가 난 거는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성능 점검하는 업체가 조정하도록 사전에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순환 펌프 중에 인버터 제어되는 그런 펌프, 그 다음에 급수 부스터 펌프, 뭐 이런 데는 이제 인버터라든지 팽창 탱크가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더 넣었고요. 해당되지 않는 기타 펌프 있으면 활용하시면 되고, 수중 펌프 같은 경우 또 따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고시에서는 그냥 태양열 급당 설비하고 지열 설비가 한 장으로 그냥 부분 없이 묶여져 있는데 두 개는 워낙 차이가 많아서 지열에서도 이제 수직 밀폐형 그 다음에 개방형 관련해서 성능 점검표를 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 설비, 요즘 수열 설비 적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좀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 급탕 설비 관련된 부분 분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도 고시의 내용에는 좀 간단하게 한 줄인가 두 줄 정도 되어 있는데요. 조금 내용을 세분화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실외기 소비 전력을 조금 더 넣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성능 점검을 하시면서 이제 측정이 가능하다면 저런 부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GHP 관련된 점검표 따로 정리를 했고요. 항우랑스키에서도 실내 온습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도록 했고 제대로 이제 냉난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냉매 압력이라든지 뭐 다른 추가적인 확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언급을 해놨습니다. 공기조화기 관련해서는 냉난방 코일의 열교한 상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 대한 부분이 고시에서는 필터에 대한 성능 점검표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조화기 성능 점검표하고 공기조화기마다 또 필터 성능 점검표가 붙어야 되나서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조기 필터는 이 공조기 성능 점검표에 같이 그 체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서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공조기도 이제 냉온수식, 직팽식에 따라서 이제 좀 정리를 했고, 펜콜 유닛은 큰 무리 없어서 곳이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고요. 환기 설비 그 송풍기에서도 좀 내용들에 있어서 이제 소비 전력 측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모터나 이제 베어링의 발열 상태 점검하는 거, 과부하 차단기나 그 또 벨트의 그 상태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평상시 유지관리 점검 때도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이 성능 점검하면서 이 부분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같이 체크를 하도록 이 내용을 좀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인라인 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에 대한 부분은 공조기에 대한 필터하고 그 다음에 펜콜 유니트에 대한 필터는 그 장비의 그 성능 점검표에서 같이 장비 점검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있는 필터는 별도의 이제 필터 있죠. 탈취 유니트 같은 거, 탈취 필터 같은 거, 활성탄 필터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런 필터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에 있는 것들은 장비에 있는 것대로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이런 전기 집진기라든지 그런 필터 또는 이제 팬이 들어가 있으면은
또 이제 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필터 유니트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열교환 환기 유니트, 회의실이나 이런 데 그 에어컨이나 이런 거랑 같이 설치되는 소규모의 환기 유니트 이런 것까지 뭐 필터 다 점검하시긴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뭐, 크림룸 같은 경우에 이제 헤파 필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병원 같은 경우 뭐 1000개, 2000개까지도 가는데, 그런 거를 다 일일이 점검하기가 사실은 또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일반인들의 접근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성능 점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이제 처리를 하든지요. 그런 필터 교체를 주기적으로 이제 하시니까 그쪽 통해서 하시든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생기구에 대한 성능 점검표가 있습니다. 고시에 있는 내용 큰 무리가 없어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개괄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급수부탕 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표는 공급 압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습니다. 고가 수조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저수조 내부에 그 부식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스테인리스 저수조도 그렇고요. SMC나 뭐 다른 것들도 이제 안에 그 보강 철물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넣었고요. 물론 6개월마다 청소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가 수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수위 조절 밸브의 그 동작 상태 시험하는 거를 아예 성능 점검 내용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 수위 조절 밸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고시에는 그 내용을 체크하도록 저렇게 넣었고요. 우배수 통기 및 우배수 설비 성능 점검표 고시의 내용 뭐 큰 무리가 없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제용 설비라든지 중수제용 설비도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도록 일부 내용을 약간씩 좀 조절했습니다. 배관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수질 상태를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싶어서 뭐 공조 배관 같은 경우 내부의 수질 상태가 어떤지 받아봐서 확인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설비는 사실 이것도 이제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그 성능 점검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 뭐 유난히 냉난방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풍량 발화식이 뭐가 어디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아예 그런 부분들을 넣으시면 되겠죠. 몇 층 어디에 뭐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봐달라라든지 또 어디는 뭐 덕트 가동이 될 때 덕트판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누설이 의심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능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한 해 동안 좀 크게 문제가 됐는데 잘 해결하지 못했던 당장 어떤 뭐 계측이 필요하고 또 좀 우리보다 좀 기술력이 높은 그런 기술자들의 좀 판단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쭉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다가 성능 점검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성능 점검 업무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하셔서 발주를 내시고 나중에 그걸 이제 받아오시면 챙겨서 받아오시면 되겠죠. 보온 설비 마찬가지고요. 자동 제어 설비. 자동 제어 설비는 중앙 감시반에 있는 자동 제어 설비하고 그 필드에 있는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서 두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센서 값들의 이제 이상이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정도 온도가 아닌데 자동 제어 화면상에서는 좀 크게 틀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DDC 판넬 같은 경우도 DDC가 소선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입출형 모듈이라든지 릴레이가 나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자동차 판넬에도 워낙 릴레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열화상 카메라가 있을 때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판넬 안에 유난히 좀 발열이 많거나 그런 그 부속들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 없고요. 중앙감시반에서 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도록 했는데 일단 이제 뭐 컴퓨터 용량이 어느 정도 좀 저장 용량이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는 주요 항목들에 있어서 상하향 값의 그 설정 여부 알람이 이제 해제되어 있는 경우도 좀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당초에서부터 아예 뭐 알람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겠지만 중간에 이제 자꾸 알람이 뜨니까 유지 관리자분들께서 그 알람을 확 키워놓든지 아니면 그 알람 기능 자체를 꺼놓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알람 기능이 이제 꺼져 있으면 알람이 안 뜨니까 편하긴 하겠지만 정작 진짜 실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이 자동제어서 감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파손이 되거나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당장 그때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 번씩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보는 것도 이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데이터 값이나 이런 게 잘 뜨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센서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선로상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유지관리자분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이 자동제어 같은 경우서 워낙 전문화된 분야라서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성능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에러가 뜨는 사항들에 대해서 성능 점검 보고서 이제 쭈루룩 정리를 해서 어쨌든 거기에 그렇게 고장, 오류, 이상 이렇게 뜨면 그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능 점검 보고서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 항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방음 방진 내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방음 방진하고 내진하고 조금 분류를 해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능점검 보고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성능점검 계획서나 성능점검표도 사실은 이제 성능점검 업체가 그동안에는 다 알아서 이제 해오시긴 했을 텐데, 성능점검 계획서나 성능점검표까지는 그래도 사전에 시설물 그 유지관리자분께서 의지가 있고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입해서 내용을 좀 조절을 해서 업무 핸들링을 좀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성능점검 보고서는 어쨌든 업체가 이제 용역을 받았으니까 성능점검 업체가 이제 작성해야 되는 이제 분야이긴 하지만 이 성능점검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미리 협의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그곳에 담아달라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이제 그 당초 원하시는 성능점검 보고서를 받아보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유지관리자 분들께서 내용을 아시고 업무 처리를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지가 있고요. 이 성능점검 보고서의 목차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능점검 결과 보고서 및 결과 내역서. 이거는 이제 고시에 지정되어 있는 그런 그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을 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 지침서의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또 고시에 되어 있어서 그 내용 확인하는 거 넣도록 됐고, 그 다음에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이것도 고시에 어떤 장비를 성능점검해야 될지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시설물별 성능 점검한 그 성능 점검표를 장비마다 이제 쭉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연수에 따른 그 노도 및 검토 의견, 이것도 이제 고시에 보면 이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 냉방 설비라든지 난방 그 열원 설비, 또는 이제 에너지 원별로 사용량에 대한 그런 검토 내용을 담도록 그 고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개선이나 필요한 사항 또는 개선 의견에 대해서 성능 점검 보고서에 담으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성능 점검 결과 보고서는 우리 유지관리 기준에 그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관리주체가 이제 사인이나 서명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성능 점검한 결과의 이제 최종 요약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한 그 총평을 작성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점검했던 업체, 이제 그 특급 기술자, 유지관리 기술자의 그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 설비마다 성능 점검했던 그 내용 중에 부적합 사항으로 점검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명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만큼에 가지고는 안 되겠죠. 2장, 3장이 되더라도 그 점검했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요. 준공 도면이 종이 문서로 되어 있는지, 전자 문서로 되어 있는지, 또 시방서도 종이 문서라는 거는 이제 출력대에서 제본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 문서는 PDF 파일이나 아래 한글 파일 이런 걸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CD로 인수인계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내용들에 대해서라기보단 그 서류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시설팀에서 이제 성능점검 업체에게 협조를 하고 관련 자료들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이제 세 번째는 그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입니다. 이것도 고시에 되어 있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의 내용들을 맞춰서 대상이 이제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점검 결과가 양호한 것들이야 양호하면 되겠죠. 부적합은 이제 부적합 몇 건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그 내용들은 그 몇 건의 그 부적합 내용들은 이제 앞에 이렇게 담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점검 고시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네 번째 시설물별 성능 점검표. 여기서 각 장비마다
뭐 냉동기도 이제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있으면 그 점검했던 그 장비 번호별로 해서 이 성능 점검표가 다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검한 내용, OX보다 가급적이면 이제 서술형으로 좀 쓰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치를 써야 되는 거는 당연히 수치를 써야 되겠죠. 뭐 압축기의 워터 온도는 적정한가? 그냥 동그라미 치면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뭐 70도면 70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쓰도록 사전에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붙이면 되고 이거를 이제 각 장비마다 쭉 붙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연수에 따른 노후도 및 검토 의견해서 각 그 점검했던 그 장비들의 설치 연도가 언제고 법적인 내부 연수가 언제인데 현재 검토해 보니 확인해 보니까 그 장비의 노후도라든지 뭐 교체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들을 좀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참고 자료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내부 연수에 대한 부분, 뭐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또 세척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 큰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그 기준들을 좀 뒤에 첨부 자료로 붙여서 그 관리 수장님이나 건물주가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공동주택 관리법에 나와 있는 설비들의 그 수선 주기, 그 다음에 조달청에 있는 그 내구년수, 이게 이제 해마다나 한 1, 2년마다 이제 계속 고시가 되고 있어요. 뭐 크게 바뀌는 내용들은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와 있는 내구년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도 이제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파이프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첨부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검토는 제가 이제 특별한 양식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각 그 설비마다, 시설마다 사용하는 에너지라든지 장비 구성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데는 매월마다 잘 꼼꼼하게 그렇게 검측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악되는 대로 맞춰서 그 설비 구성에 맞춰서 성능 점검 업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첨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표로 될 수도 있고 그래프로 될 수도 있고 이제 업체가 누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능 점검했으면 그럼 뭐가 문제고 또 어떤 부분들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성능 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성능 점검 업체에게 이 내용을 적도록 하고 또 이 내용이 좀 부실하다라고 하면 성능 점검 보고서에 그 보완을 또 요구를 하셔야 되겠죠. 상당한 비용을 주고 이제 성능 점검을 했는데 뭐 나중에 뭐 대체적으로 이상 없으면서 하나마나한 그런 의견들만 적혀 있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 비용적으로도 그렇지만 상당히 이 성능 점검이라는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적도록 하고 또 뭐 자체적으로 또 좋은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성능 점검 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또 같이 반영을 하셔도 좋겠죠. 자, 이렇게 성능점검 계획서, 성능점검표, 그 다음에 성능점검 보고서까지 성능점검과 관련된 세 가지 그 서류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 업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동안에는 이런 그 서류들의 작성이나 업무를 업체에 돈 주고 시키면 업체가 알아서 다 해왔는데 뭐 굳이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이런 성능점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 유지관리자분들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점검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 또 뭔가 조금 더 고민하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평상시에 이제 기록을 해두셨다가 이런 성능 점검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성능 점검 업체와 함께 그 문제점의 원인도 같이 찾아보고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성능 점검 보고서에 담기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능 점검이라는 좋은 기회가 우리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에너지 절감도 되고 또 시설의 전체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